오늘 있을 이제 새벽 그리고 내일 네. 새벽에 이제 마지막 조별리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이제 대충 정해졌어요 순위가. 그렇죠. 대충 정해졌는데 좀 정해지지 않은 팀들, 요런 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마지막 경기까지 치러야 순위가 결정되는 조들이 몇 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D조입니다. 토트넘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가 있는데 사실 이 챔피언스리그 이 조별 딱 되고 토트넘 올라가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네. 팀들도 뭐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도 토트넘이 이제 배정이 됐을 때 네네. 좋았을 거예요. 그나마 낫네 이런 거지. 그렇죠. 뭐 강팀들 빼고 음. 토트넘이 왔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래도 토트넘이 이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강하니 그래도 토트넘이 그래도 통과하지 않을까 네네. 했는데 이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잘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마르세유 원정 경기인데 지금 네. 토트넘은 2승 1무 2승 2무 1패네요. 네. 승점 8점이고 마르세유가 지금 4위인데 네. 승점 차가 지금 단 2점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토트넘하고 마르세유랑 마지막 라운드에서 붙죠.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에 붙죠. 그러니까 이 순위가 1위와 4위의 싸움인데 순위가 2점이야.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네. 분명히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경우의 수를 따져볼 텐데 네. 토트넘이 뭐 일단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고 그렇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면은 그러니까, 이기거나 음. 비겨도 진출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9점이 되잖아요. 비기면. 아 그럼 마르세유는 이미 그러네.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 두 팀의 승부가 나거나 네. 아니면 두 팀이 무승부가 돼도 어쨌든 토트넘보다 승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네요. 팀은 한 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7점이기 때문에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지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지면 일단 마르세유가 토트넘 역전하는 거죠. 역전하죠. 그러면 이제 토트넘,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요 세 팀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건데 세 팀끼리 싸우는 건데 토트넘이 지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승부가 난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네.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죠. 떨어지지. 승부가 나면. 두 팀 중에 한 팀만 이겨도. 승부가 안 나고 네. 무승부다.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그러면 따져봐야지. 그러면 이제 승점이 토트넘, 같아지니까.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가 8점이잖아요. 세 팀이. 그러니까 왜 이길 걸 못 이겨갖고 여기까지 오냐고. 세 팀이 8점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네. 토트넘이 스포르팅과의 상대 전적에서 밀립니다. 스포르팅이 1승 1무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르팅이 그렇게 되면 올라가요. 그렇네. 스포르팅이 프랑크푸르트와의 이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하게 되면 네네. 무조건 토트넘이 마르세유에게 패배하면 토트넘은 탈락. 탈락. 만약에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비기면 스포르팅이 올라가는. 그럼 지면 안 되네. 지면 안 되네. 그래서 만약에 승점 8점이 되잖아요. 네. 셋 다? 그러면은 스포르팅이 2위.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를 비교하면 토트넘이 상대 전적 우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3위, 프랑크푸르트가 그렇지. 4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면 그냥 끝인데 그럼? 지면 끝이죠. 지면 끝이네. 네. 지면 끝입니다. 그럼 뭐 비기기라도 해야겠네요. 올라가려면. 그렇죠. 네. 근데 비겨야 이제 비기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유리하긴 해요. 네네. 왜냐면 뭐 마르세유가 이제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비기면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강하죠. 역습을 할 수 있는 뭐 손흥민이라는 아주 가장 큰 카드가 있으니까 네.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강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한 상태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르세유가 홈이다. 마르세유 원정이 또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마르세유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가 어쨌든 이 경기를 마르세유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경기도 잘 모른다.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 뭐 따지고 해서 토트넘 무승부 막 이렇게 하지만 네네. 뭐 무승부라고 해도
0대0 상황이 계속된다. 어. 하다가 토트넘이 마지막에 뭐 걸어 잠궜는데 응? 93분에 막 한 골을 먹혀요. 그렇지. 그럼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 순위가.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죠. 네네. 특히 뭐 토너먼트 같은 경우나 이 단판 승부로 결정되는 그런 경기들에서는 뭐 유리한 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팀이 뭐 잘 막고 있다가 마지막 뭐 90분에 먹힌다거나 그렇죠. 그럼 끝이지 뭐. 뭐 그렇게 되면 순위가 갑자기 결과가 뒤바뀌어요.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아약스를 이기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 막 올라갈 때 네네. 그때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때도 모우라가 정말 마지막에 득점을 해서 토트넘이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 단판 승부에서 결정되는 경기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이 내일 새벽에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를 할 거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 온 게 토트넘이 못한 거죠. 그렇지. 아이 뭐 하나만 이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토트넘이 뭐 스포르팅과의 경기나 프랑크푸르트나 마르세유나 요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 상대 팀들의 이런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팀도 잘하진 않았어요. 보면 경기 보면. 그렇죠. 네. 상대 팀들도 잘하지 못했는데 토트넘도 잘하지 못하니까 그냥저냥 둘 다 잘 못해서 경기는 재미없고 막. 경기는 별로 재미없고 어쨌든 토트넘은 1위를 하고 있지만 네. 승점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이 챔피언스리그 뭐 조별리그 1위를 하고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토트넘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수비적으로 나갔다가 원래 지금 마르세유도 비겨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냥 뭔가 뭐 변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은? 아 뭐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손흥민, 케인과 손흥민 역습 노리겠다. 네. 근데 뭐 마르세유가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네. 그런 걸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나올 거고 그러면 뭐 마르세유가 뭐 전반전에는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고 우리도 그냥 정상적인 운영하다가 한 골 넣으면 좋고 역습 안 당하는 걸로 하다가 후반전 뭐 막판에 총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나는 이제 그 우리 토트넘이 저 두 경기가 한 경기가 그 저 크로스가 43개인가 그렇고 그 다음이 또 몇 개 이랬잖아. 네. 그것보다는 진짜 그냥 뒷공간 노리는 역습. 그게 더 토트넘에게 맞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토트넘도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그렇긴 하죠. 토트넘도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네네. 어쨌든 이제 뭐 토트넘이 뭐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기는 경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비겨도 되는 경기가 그렇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럴 때 이런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할 때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은 그래도 되는데 괜히 걸어 잠궜다가 그렇지. 너무 일찍 걸어 잠갔다가 계속 얻어맞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실점하고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토트넘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콘테가. 자, 이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조도 지금 첼시는 이제 확정인데 네. AC 밀란하고 이 잘츠부르크가 아직 저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밀란이 승리를 거두고 첼시가 패배를 해도 이제 첼시는 이미 이 AC 밀란과 두 번 경기에서 다 이겼잖아요. 아, 네네. 상대 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첼시는 1위가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밀란과 찰츠부르크 이 두 2위 싸움이 중요한 건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밀란이 홈에서 경기를 해요. 근데 하필 찰츠부르크를 만나요 마지막에. 네네네. 그러니까 찰츠부르크를 마지막 경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지만 않으면 그래 비기기만 해도 뭐 2위네요. 비기기만 해도 2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토트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토트넘보단 조금 유리한 상황인 거죠. 사실 뭐 AC 밀란이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 AC 밀란에게는 지키기만 해도 이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게 F조인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F조는 라이프치히하고 샤흐타르가 이제 결정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입니다. 네네. 1위로 올라가든 뭐 2위로 올라가든 일단 확정이고 이제 2위 싸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와 샤흐타르 요 두 팀이 붙어요. 아,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 네. 근데 이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미 샤흐타르가 라이프치히를 4대1로 이겼어요.
아, 1라운드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 샤흐타르가 상대전적 우위입니다. 그럼 이기면 되네. 그럼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상대전적 우위니까 샤흐타르가 올라가요. 이것도 복잡하구나. 요거는 이제 승점이 같아져도 상대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라이프치히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샤흐타르가 이기면은 샤흐타르가 2위로 근데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이게 걸림돌이 뭐냐? 응, 마지막 경기가 라이프치히 홈이 아니라 응. 샤흐타르 홈입니다. 잠깐만, 내가 좀 일로 가야겠네. 네. 응, 응. 요게 문제인 거죠. 샤흐타르 홈이라 함은 네. 우리가 이제 알기로 응, 원정이 아주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아무래도 원정을 가는 것도 좀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샤흐타르 원정은 이제 아무리 강팀이라도 갔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경기. 어려운 경기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샤흐타르가 1라운드에서는 라이프치히 홈에 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라이프치히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정으로 갔을 때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마지막 라운드에서 얼마나 이제 팬들도 많이 오고 그럼요. 홈 어드밴테이지가 많겠어요. 음.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라이프치히도 어쨌든 원정을 가기 때문에 네네. 이번 라운드에 제가 생각했을 땐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치다.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가장 높은 매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F조까지 살펴봤고 또 A조의 경우에도 1, 2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뭐 3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나폴리와 리버풀이 16강은 확정됐는데 혹시라도 이 나폴리와 리버풀이 맞붙는 경기에서 리버풀이 4점 차 이상인가?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나폴리가 홈에서 4대1로 이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골 차 이상 이겨야죠. 그렇죠. 리버풀이 상대전적 우위를 가져가려면. 쉽진 않겠지.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금 현재 팀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폼이 좋은 나폴리를 상대로 그렇죠. 4골차 승리를 거둬야 된다. 라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있죠. 지금 리그에서도 강등권 팀에게 2연패를 당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리버풀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리버풀이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해서 뭐 나폴리를 잡는 건 좋은데 바로 또 3일 뒤에 리그 경기가 있어요.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 힘 빼지 말고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확정돼. 만약에 1위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토트넘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 엄청난 전력을 다 에너지를 거고. 많이 쏟고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여기서 에너지 아끼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쉬게 하고 주말에 그렇지. 토트넘을 이기자. 그렇죠. 그렇게 이게 가야지. 돼야 어차피 챔피언스리그는 진출했고 리그에서의 지금 떨어진 순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만들 만한 경기가 토트넘전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나폴리전은 리버풀이 조금 힘 빼고 좀 쉬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문제는 이게 안필드에서 하잖아요. 기록도 깨졌는데 뭐. 그래서 이게 안필드에서 하니까 로테이션 돌리기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긴 한데 리버풀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죠. 만약에 뭐 한 골 승부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4골 이상으로 지금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도 1위는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변수가 남아 있다. 변수가 남아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콘테도 못 나오고. 콘테. 콘테가 이제 또 못 나오기 때문에 토트넘 어떻게 되냐 진짜. 그 마르세유전이 저는 진짜 예상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토트넘이 감독도 없고 요게 쉽지가 않아요. 감독도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르세유가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네네. 진짜로.